창밖의 어둠이 도시의 공포를 덮어 거리에는 차량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별이 없는 밤, 먼 곳에 반짝이는 불빛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허묵은 블랙스완 빌딩의 꼭대기에 서서 창밖의 두꺼운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좁은 복도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야경이 비치고 있었지만 불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곧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발걸음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려 퍼지며 가까이 다가왔다. 허묵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상대방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아레스, 담담한 말투 속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경고가 녹아 있었다. 허묵의 눈빛은 어두워졌지만 고개를 돌려 상대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교수의 신분인 것처럼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은발의 남자는 미래를 결정하던 그 회의에서 막 나온 것 같았다. 그는 마침 그림자 속에 서 있어 어둠은 그의 보호막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불신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감추지 않은 채 차갑고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허묵은 못 본 척하며 긍정적인 말투로 말했다. 계획은 순조로운가? 내가 뭔가 들은 게 있는데 상대방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당신이 특파팀 실험에 관여했다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허묵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 역시 그의 계획 중 하나였다. 그는 살짝 웃었지만 눈가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한순간 허묵에 속하는 모든 이미지가 모두 벗겨졌다. 우리의 협력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군. 마침 흩어진 구름에 한 줄기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들어와 마주선 두 사람 앞으로 떨어졌다. 이 순간의 달빛은 가장 날카로운 칼 같기도 오래전의 어느 날 밤 같기도 했다. 거짓된 허상을 벗겨내고 선열이 낭자한 진실이 드러나자 허묵은 일순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블랙스완을 떠난 이후 모든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너무 쉽게 진행된 탓인지 허묵은 연구 실패 소식을 접했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두꺼운 연구 보고서를 뒤적거렸다. 이 연구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현실적으로 볼 때 허무맹랑한 존재인 시공간을 다루고 있었다. 블랙스완이 수십 년 전에 그것을 풀 열쇠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끝내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는 없었다. 얼마 전 진실의 경계를 접했던 그는 이를 위해 블랙 캐빈의 존재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입구는 폭포 뒤 이 공간에 숨겨져 있었고 기적의 발견에 나왔던 그 노인의 공간 능력 그리고 블랙스완이 만들어낸 소위 영차원 공간은 분명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 실험실은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때때로 들려왔다. 다방면에 걸친 실험이 실패했고 현존하는 조건에서는 시공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를 위해 관련 이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하얀 종이에 큼직하게 적힌 실패라는 두 글자가 눈에 거슬렸다. 허묵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것 말고도 그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 중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배제한 끝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그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사태를 장악해왔다는 믿음이 그 순간 살짝 흔들렸다. 그는 종말의 그날이 오기 전에 나눴던 그 대화를 떠올렸다. 그럼 누가 그 상자 안에 있는 거지? 그녀는 허묵은 만년필을 집어들고 주저없이 보고서 마지막에 실험 일시 중단이라고 적었다. 수많은 단서와 비슷한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찾았다 해도 거짓은
영원히 진실이 될 수 없었다. 그러니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했다. 한 달 전, 허묵은 신종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연구소에서 밤낮 없이 바쁘게 지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실험 진도는 그가 일부러 통제한 결과였지만 언론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때때로 그녀의 천진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이 재난을 해결하리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코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녀의 소식은 일부러 알아보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 그의 귀에 들어왔다. 허묵은 그녀가 사건을 조사하고 버려진 실험실이 숨겨져 있는 병원에 가도록 방관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모두 손에 쥔 채 조직에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축제에 갔다는 걸 알게 되자 허묵도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내려놓은 보고서 앞장엔 바이러스가 잠복 후 마지막으로 폭발하는 일정이 적혀 있었고 그건 마침 축제가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이게 단지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다. 그는 실험복을 벗고 진행 중인 실험을 내팽개친 채 급히 떠났다. 누군가 뒤에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한 발 늦어 있었다. 사방으로 도망치는 광장의 인파 속에서 그녀는 마치 바다로 흘러가는 물 한 방울 같았다. 말할 수 없는 초조함이 가슴 속에 가득 찼다. 허묵은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의 통증을 참았다. 빵빵! 갑작스러운 소리에 허묵이 고개를 획 돌려보니 버스 한 대가 갸냘픈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보를 사용해 얇은 빛의 장막으로 통제불능인 버스를 그녀 앞에서 가로막았다. 그녀는 운명을 체념한 듯 눈을 감은 채 절망과 피로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그의 가슴이 옥신거렸다.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허묵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퉁이를 벗어났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사라질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그는 그녀 앞에 나타났을까? 허묵은 살짝 미소 지었다. 눈앞이 아득하기만 했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걸. 노크 소리가 났다. 조수가 들어와 그에게 보고했다.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멈췄고 상황이 통제되었습니다. 이 약이 대량 생산되면 한 달 안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묵은 연구의 성공에 조금도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류에 사인을 한 뒤 외투를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서류를 안고 있던 조수가 그의 뒤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교수님, 나가시게요? 허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길가에 꽃이 피어 있던데 나가서 좀 보려고요. 황량한 격리구역 밖에는 군의 봉쇄선이 남아있었다. 잿빛 건물은 벌거벗은 채 우중충한 하늘 아래 서 있고 구역 전체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이곳을 무서운 악몽의 현장으로 여겨 가까이 오길 꺼려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길가에는 여름의 꽃이 만발해 있었다. 봄은 벌써 끝났지만 여름은 유난히도 길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더니 어느덧 초겨울이 되었다. 허묵은 손안의 자료를 내려놓고 미간을 누르며 밤새 쌓인 피로를 덜어냈다. 새로운 최고 생명과학연구소가 곧 건설될 예정이라 바쁜 일이 많아졌다. 블랙스완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고 특파팀이 일부 이볼버 명단을 공표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에 맞물린 것처럼 최초의 설계자가 바라는 대로 하나씩 맞물려 이어졌다.
갑자기 밖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려왔다. 창가로 가보니 어느새 어두운 하늘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그가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휙 불어와 방 안의 온기를 말끔히 몰아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예년보다 일찍 내렸다. 그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에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녹아 물방울이 되었다. 그는 작년에 창턱에 놓은 작은 눈사람을 떠올렸다. 눈사람은 기온이 오르자 빠르게 툭툭 녹아내렸다. 허묵은 가슴을 움켜잡았다. 맹렬한 심장박동은 그가 또다시 그녀를 생각하고 있노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쳤다. 그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고 가장 약한 부분을 그의 눈앞에 내보였다. 그녀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해해 보여서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이라도 숨이 멎어 그의 품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허묵은 이 알 수 없는 장면에서 금세 벗어났다. 그는 자신의 펼쳐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분명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껴졌다. 공포로 떨리는 목의 그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은 것 같아 손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가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정한 추측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더 알고 싶었다. 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았다. 허묵이 창문을 닫자 창문 유리가 곧 새하얗게 변하며 밖의 광경을 차단했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인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초대장 아래엔 A라는 낙관이 찍혀 있었다. 불현듯 그는 자신이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하며 이건 마지막 희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연못이를 보았다. 허묵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초대장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의 내리깐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허묵이 연구소에서 떠났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온종일 흩날리던 눈이 마침내 그쳤다. 지표면에 두껍게 쌓인 눈은 새벽의 저온 속에 딱딱히 굳었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각사각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로등의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허묵의 머리 위를 비추다가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그의 모습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사거리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던 운전자는 순간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다. 멀리 떨어진 어느 장소. 허묵이 느닷없이 텅 빈 통로에 나타났다. 주위의 검은 금속벽에는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모퉁이에 있는 CCTV 카메라는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허묵은 고개를 들고 자기가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칠흑 같은 통로를 지나 끝을 향해 나아갔다. 통로를 지나는 순간 눈앞이 환해졌다. 이곳은 과학기지의 로비였다. 중앙에 거대한 기계 기둥이 수직으로 올라가 지면에 닿아 있었고 둥근 도명 천장의 창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땅 위에 은은하게 특파팀 표시를 비추고 있었다. 이 거대한 강철 괴물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적지 않아. 허묵은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중앙 기둥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스크린에 뜬 정보 인증을 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금세 짙어지더니
사방의 빛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기지의 핵심 구역으로 들어갔다. 허묵은 중앙에 놓인 기계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한 사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기계였다. 작동하진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이볼 파동이 느껴졌고 은연중에 그의 몸 안에 존재하는 이볼 유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일종의 본능적인 끌림처럼 기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졌다. 그들의 실험은 곧 성공할 것 같군. 허묵은 제어기기를 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예전에 감춰뒀던 복잡한 코드를 입력했다. 그는 비밀이 드러나길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차가운 눈빛을 반짝였다. 성공을 한 걸음 앞두었다는 것도 결국 실패작일 뿐이지. 진화를 가속화하는 이 기기가 아무리 성공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포기했던 연구에서 개선된 실패작일 뿐이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 그에 필요한 유전자 모델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핵심이 완성되지 않으면 전체 기기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가벼운 소리와 함께 기기의 금속 표면이 천천히 펼쳐지면서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 핵은 어둠 속에서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뿜어냈다. 지극히 순수한 이볼 에너지가 허묵의 몸을 물살처럼 스치며 그를 한순간 멍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가득했던 충격은 숨김없이 억눌린 분노로 변했다. 어떤 끔찍한 추측이 그의 모든 이성을 앗아가며 머릿속 세포가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구상했던 유전자 모델에 유일하게 부족했던 그 부분이 더해지자 실패한 모델이 완벽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가 나지막히 쓴웃음을 지었다. 발산할 수 없는 감정은 그에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망치라고 외쳤지만 이성은 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던 걸까? 그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의 계획 밖에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허묵은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느낌을 받았다. 그가 들른 적도 많지 않은 데다 생활의 흔적도 별로 없어서 집은 아주 썰렁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남겼던 흔적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오래전에 보았던 그 색깔도 벌써 기억 속에 빛이 바랜 것 같았다. 허묵은 창턱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려다 시들시들한 식물들 사이에서 한 그루가 오래전에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초여름의 어느 날 꽃이 피자 그녀가 방긋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눈 깜짝할 사이 창밖에 눈이 다 녹고 실록이 물들고 있었다. 봄은 왔지만 그것은 이미 소리 없이 시들어버렸다. 허묵은 물주전자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런 꽃은 인내심을 갖고 돌봐야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그가 어떤 답을 확인했을 때부터 다른 세상의 장면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모두 그에게서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아직도 뭘 기대하는 거지? 그날이 그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선택은 바뀌었을까? 답은 아마 그렇다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걸 말하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그 언덕에 있던 향장나무 역시 예전과 다름없었다. 나무 밑을 걷던 허묵의 눈에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듯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지며 가볍게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자 향장나무에서 쏴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그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다. 잠시 후 허묵은 손을 거두고 몸을 돌렸다. 순간 그는 눈동자에 담아둔 모든 그리움과 부드러움을 거두었다. 그의 시야에 어떤 형체 하나가 불쑥 뛰어들어왔다. 그것은 실제 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었다. 나무 그늘에 선 그녀는 맑은 눈동자에 그의 모습을 담은 채 한가득 미소를 지어 보였다. 허묵의 심장이 예고도 없이 강하게 요동쳤다. 옅은 초록색으로 물든 풀밭, 더 먼 곳의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초록의 푸르름이 겨울의 회백색을 몰아냈다. 잠시 멍하니 있던 그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계획 밖에 있었다. 그러니 지금 작별 인사는 필요 없다.